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는 그동안의 잔실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소개해드리면서요. 그 뒤에 홍준표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수원 거쳐서 아닙니다. 대전 거쳐서 이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도 정권 교체의 태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은 부패한 보수로 내려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워낙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 두지 말자라고 하는 각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보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오늘 안보 독트린이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영남구에 나는 진짜 보수, 친북 좌파는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오늘 홍 후보의 발언을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일단 위장 안보 속지 말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약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정은 대통령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공박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홍준표 지사 후보의 이런 거친 입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또 그쪽 지지자들은 사이다 발언이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하게 거침없이 또 속마음을 이렇게 뭐 좀 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당근으로 뭐 이렇게 감싸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홍사이다라고 쓰여진 음료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네. 뭐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그러한 언행들이 네.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과 합리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네. 인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네. 지금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갔던 보수표를 어떻게든 찾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많이 두들겼습니다. 말하자면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 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보수표들이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보수표들이 안철수 후보로 갔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타켓을 맞춰서 지금 공격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안보 문제 네. 이것을 하나의 가장 앞장 세우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삼아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안보 독트린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시원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자라고 하는 방송 광고까지 하던데요. 근데 이제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몰고 가야 되냐면 네. 보수 대 진보 이 구도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진보 대 진보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 구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너무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홍준표 부인까지 나서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던데.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종전식으로 그 말하자면 뭐 4대 4대 2라든지 여하튼 보수 세력이 그 정도로 깔고 앉은 그 보수표가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보수가 완전히 지리멸렬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분들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수표가 숨은 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홍준표 지사 후보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옛날에 그 잠자코 있는 샤이 보수, 뭐 말 안 하고 있는 보수, 이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면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엉터리다.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따로 있다. 우리가 해보니까 다르더라. 우리는 벌써 20% 넘어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 20% 넘어섰다는 바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걸리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건데 그래서 뭐 그건 좋은데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너무 노골적으로 또 이 비신사적으로 이렇게 네. 공격해대는 것은 글쎄 트럼프 흉내를 낸다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한국에는 또 한국의 정서가 있으니까. 예. 무엇보다도 본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취지에서요. 보수 그리고 안보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보도에서는 호남보다 대구에서 더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말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붙으면 이기려는 자가 이긴다.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북좌파 1중대, 2중대가 1, 2등 하는 무슨 이런 대선이 있습니까? 근데 20일이라는 거는 대선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파도가 칩니다. 한두 번 파도가 치기 때문에 내가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두근두근 대한민국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철수! 이 대구의 서문시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움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특히 어제 홍준표 후보가 북한의 선전 매체가 문재인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를 견제했다는 것 때문에요. 더더욱이 안보 이슈를 노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대구라는 점을 각별히 의식해서 한 네.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어제는 그야말로 뭐 전부 홍준표 후보는 네. 뭐 문재인 찍으면 뭐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되면 뭐 김정은 되는 거하고 같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막말을 하고 또 어제 또 재밌는 것은 안철수 후보도 이게 대구 내려가서 네. 연설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저녁에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네. 한 방송사의 인터뷰 나가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당선되면은 뭐 김정은 보러 간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지금 맥락이 사실은 손학규 위원장이나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네.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이 마치 무슨 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이 마치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취약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런 발언과 맥락을 한다는 게 보고 있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런 네.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건 정말로 새누리당 계열의 지금 정당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별로 맥락이 다르지 않아 보여서 네. 이 부분이 과연 정말 표를 의식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어서 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새누리당의 후신인 정당들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예전에 더 씌워졌던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종북 프레임에 뭐 우회적 효과를 좀 거두겠다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나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 얘기를 좀 세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이 교수님 말씀이 거기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저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과거에 같이 당대표했던 분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입장이냐 이제 이 말씀은 뭐 저도 수긍이가 되는데 다만 문제는 안철수 후보 뭐 손학규 전 대표뿐 아니라 모든 후보가 보수 측의 후보들도
바로 문재인 후보의 그런 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런 점을 공격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서 대북 인식이라든지 자신의 안보관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사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한 번도 분명하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 자신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교수님, 없다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모하게 이게 뭐냐면 모호하게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글쎄 저 본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고. 그 선거 전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만약에 저런 말씀을 이제 제압하려면 내가 어떤 것 하는 걸 분명하게 쉬운 말로 국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 주셔야 바로 저런 식의 공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한 말씀만 짧게 예. 드리면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자 후보 토론 4월 13일 날 토론에서도 다른 후보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네. 문 후보가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고 수많은 토론회와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하고 한 언론사의 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보, 남북관계 가장 잘할 후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높게 문재인 후보를 한 거는 우리가 조사로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가 2등인데 격차가 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가장 안보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낮은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색깔로 무슨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 안 속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자기 지지층을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 정치적 수단으로 선거공학적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말은 맞는데 속고 제가 안 속고 말씀드릴게. 차원은 아니죠. 속고 안 속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조사 결과는 사실은 그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TV 토론 때 유승민 또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TV 토론 누가 잘했느냐 하면은 저 꼴찌로 나와요.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고 네. 후보들 간에도 잘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그냥 지지율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다만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까지 다 나오시고 그동안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월남하신 세대니까 무슨 안보관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마크 부통령 미국 부통령 왔을 때 그 백악관 수행하던 어떤 관계자가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커버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니 이렇게 설명을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좀 의구심이랄까 진짜 속마음이냐 엊그제까지 적폐청산하더니 느닷없이 이제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던 통합적으로 가니까 과연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적폐청산이라든가 국가 대청소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속마음을 감추고 그러면 또 득표를 위해서 통합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준다는 그런 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캐치프레이즈 삼아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안보 독트린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든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시원하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자라고 하는 방송 광고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몰고 가야 되냐면 네. 보수 대 진보 이 구도를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진보 대 진보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 구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너무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홍준표 부인까지 나서서 우리나라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던데. 바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종전식으로 말하자면 4대 4대 2라든지 여하튼 보수 세력이 그 정도로 깔고 앉은 그 보수표가 있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되냐면 보수가 완전히 지리멸렬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저분들 생각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수표가 숨은 표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홍준표 지사 참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본인들이 뼈 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는 그동안의 잔실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소개해드리면서요. 그 뒤에 홍준표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수원 거쳐서 아닙니다. 대전 거쳐서 이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우리 수원도 정권 교체의 태풍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부패한 보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은 부패한 보수로 내려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안철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당근으로 뭐 이렇게 감싸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홍사이다라고 쓰여진 음료수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나 네. 뭐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의 그러한 언행들이 네.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상식과 합리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네. 인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네. 지금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흘러갔던 보수표를 어떻게든 찾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많이 두들겼습니다. 말하자면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 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보수표들이 오히려 자기가 했던 그 보수표들이 안철수 후보로 갔기 때문에 네. 최근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다가 타켓을 맞추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또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안보 문제 네. 이것을 하나의 가장 앞장 세우는 그런 제가 일부러 한번 실수를 해봤습니다. 워낙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 두지 말자라고 하는 각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보 이슈가 상당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오늘 안보 독트린이라는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영남구에 나는 진짜 보수, 친북 좌파는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오늘 홍 후보의 발언을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일단 위장 안보 속지 말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나약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정은 대통령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공박을 했거든요. 어쨌든 뭐 홍준표 지사 후보의 이런 거친 네. 입이라 그럴까요? 그러나 뭐 일부에서는 또 그쪽 지지자들은 사이다 발언이다. 네. 이렇게 또 시원하게 거침없이 또 속마음을 이렇게 뭐 좀 위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후보 쪽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 옛날에 그 잠자코 있는 샤이 보수, 뭐 말 안 하고 있는 보수, 이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면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엉터리다. 진짜 여론조사 결과는 따로 있다. 우리가 해보니까 다르더라. 우리는 벌써 20% 넘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그 20% 넘었었다는 바람에 지금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 시비에도 걸리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건데 그래서 뭐 그건 좋은데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너무 노골적으로 또 비신사적으로 이렇게 네. 공격해대는 것은 글쎄 트럼프 흉내를 낸다고 그러긴 하지만은요. 한국에는 또 한국의 정서가 있으니까. 예. 무엇보다도 본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취지에서요. 보수 그리고 안보를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보도에서는 호남보다 대구에서 더 환대를 받았다고 하는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